안녕하세요. 인생길같이 달려가는 라이프 드라이빙의 유기사입니다. 요즘 아침에 식탁에 앉으시면 어떠신가요? 밥보다 먼저 손이 가는 게 영양제 병일 때 한 번쯤 있으시죠? 혈압약 하나, 당뇨약 하나, 거기에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까지 하나 둘 세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었나? 올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거의 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50대, 60대, 70대가 확실한 큰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더 먹을까를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지, 그리고 몇 개까지 먹는 것이 안전선인지 이 세 가지만 시니어 기준으로 차분히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집에 영양제 병이 두세 줄씩 서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식탁 위알약 12병입니다. 닉네임 식탁 위알약 12병님의 사연입니다. 유기사님, 저희 집은요 밥상보다 영양제가 먼저 앉아있는 집입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병들을 쫙 세워놓고 남편이랑 서로 알약을 나눠 먹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게 도대체 몇 개인가 세어봤거든요. 식탁 위 병이 12개였습니다. 남편 쪽에는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이렇게 세 가지 처방약이 있고요. 거기에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종합 비타민이 놓여 있습니다. 제 쪽에는 관절 영양제, 비타민 D, 칼슘, 콜라겐, 이너뷰티 파우더, 홍삼이 있고요. 둘이 합치니까 아침에 입으로 들어가는 알약이 9알쯤 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식탁 가운데 밥그릇이 아니라 영양제 병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요.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안 아프면 남는 장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동이체랑 정기 배송으로 나가는 돈을 카드 명세서로 보니까요. 한 달에 20만 원이 그냥 영양제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웃긴 건요. 며칠 전에 남편이 밥을 반 공기만 퍼서 먹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어때? 영양제 이렇게 챙겨 먹는데 밥 조금 덜 먹어도 괜찮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건지 알약을 먹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이 대목이 좀 세죠. 밥을 조금 덜 먹어도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밥보다 알약이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지점까지 가버린 거니까요. 결정적으로요. 아들이 집에 와서 식탁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정도면 제약회사 VIP 아니야. 근데 진짜 효과 본 건 뭐야? 그 말에 저도 남편도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둘 다 딱히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과한 건지, 요즘 다들 이 정도는 먹고 사는 건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여기까지 식탁 위알약 12병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이 집만의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비슷한데 하는 생각 드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우리 사연자님 이야기에서 잠깐 한 걸음 물러나서 지금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어떤지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왜 이렇게까지 영양제를 많이 먹게 됐는지 큰 그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협회 자료를 보면 요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거의 6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최근 1년 안에 영양제를 한 번이라도 사본 사람이 10명 중 8명이 넘고요. 그 중에서도 시니어 50대 이상 가구의 구매 경험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영양제는 기본이다. 이 인식이 꽤 단단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비타민 한 병을 같이 나눠 먹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남편은 혈관과 심장 때문에 따로, 아내는 뼈와 관절, 피부 때문에 따로, 자녀는 피로, 장 건강, 체중 때문에 따로 각자 루틴이 다릅니다. 한 집 안에서 정기 구독자가 두세 명씩 생기는 셈이고 집 전체의 영양제 지출과 성분 중복 가능성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디서 사느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어디서 가장 많이 사냐고 물어보면 10개 중 7개는 인터넷몰 온라인입니다. 가격 비교도 쉽고 리뷰도 많고 정기 배송까지 해주니까요. 반대로 약사와 상담하면서 살 수 있는 약국 비중은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예전에는 약국에 가서
선생님아, 제가 혈압약 먹는데 이거 같이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한 번 묻고 사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은 검색하고 리뷰 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버튼 누르는 순간 끝입니다. 편하고 빠른 대신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건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이 효과는 과장됐습니다. 이 조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걸러주는 필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광고를 거의 그대로 맞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실 때는 딱 3가지만 기본으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인지, 기능성 문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주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혈관 청소, 기적, 완치, 예방 같은 단어가 너무 세게 붙어 있으면 한번 숨 고르고 의심해보자. 이 정도의 마음가짐은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만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편하다고 계속 클릭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집 식탁에 영양제 병이 12개씩 서 있다는 겁니다. 이제 2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같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닉네임 우리 집 항노화회의님의 사연입니다. 유기사님, 저희 집 명절 풍경은 조금 특이합니다. 떡국 먹기 전에 먼저 여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이름하여 항노화회의입니다. 저는 40대 후반딸이고 부모님은 70대 초반이신데요. 명절에 모이면 항상 영양제 이야기가 한 바퀴 돕니다. 엄마는 본인이 먹는 것부터 줄줄이 외우십니다. 나는 비타민 D, 칼슘, 관절 영양제, 루테인, 홍삼, 종합 비타민 먹고 있지.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좋다. 그래서 NMN이라는 것도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이야. 아버지는 심장 스텐트 시술 후 혈전 관련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요. 친구분이 오메가3랑 비타민 E는 꼭 먹어야 피가 맑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그걸 또 찾고 계십니다.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콜라겐 파우더, 이너뷰티즈 젤리, 수면 영양제, 유산균을 먹고 있습니다. 명절에 식탁 위에 이걸 다 꺼내놓고 앉아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은 거의 항노화 쇼핑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약과 영양제를 5종류 이상 먹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읽다 보니 시니어일수록 부작용에 더 취약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녁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닐까? 엄마 약이랑 아빠 약이랑 영양제까지 합치면 숫자가 너무 많은데 한번 병원에서 리스트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엄마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다 이 정도는 먹어. 괜한 소리 하지 마. 안 먹으면 더 불안해. 그 말에 아버지까지 나는 약 안 먹으면 바로 쓰러져. 이렇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게 거들어버리니까 제가 갑자기 잔소리꾼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진짜 줄여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유기사님, 요즘은 다 이 정도로 먹고 사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뭔가 정리를 시작해야 할까요? 또 이제는 좀 줄여보자 하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부모님 마음을 덜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우리 집 항노화회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집은 일단 회의 이름부터 남다르죠. 항노화회의. 하지만 사연자님 마음은 너무 잘 느껴집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 먹으면 불안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불안한 상황. 그 사이에서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니면 정말 줄여야 하나 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시니어가 진짜로 챙기면 좋은 성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몇 개까지가 적당한지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특히 많이 찾는 영양제 성분을 지도 그리듯 5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뼈와 근육입니다. 비타민 D, 칼슘, 단백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줄고 햇빛도 예전만큼 많이 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검사해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근육 감소, 기분, 면역까지 비타민 D와 칼슘, 단백질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건강에서는 운동, 단백질, 비타민 D 이 조합이 기본 공식처럼 자주 등장합니다. 두 번째 줄, 혈관과 뇌입니다.
여기에 오메가3 그러니까 EPA와 DHA가 들어갑니다. 혈관과 심장, 뇌 건강, 염증 완화와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되고 비타민 D와 오메가3 운동을 함께 했을 때 노소의 위험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 먹으면 노화가 멈춘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전체 생활 습관 안에서 하나의 보조축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줄 피로와 신경, 인지 기능입니다. 비타민 B12와 B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고 BRB 흡수가 잘 안되면서 신경, 기억력, 빈혈, 피로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신경통, 손발저림,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있을 때 B군이 들어간 영양제가 자주 언급됩니다. 네 번째 줄 눈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대표적입니다. 백내장, 황반변성, 초점이 흐려지는 느낌 때문에 눈 걱정이 많아지는 나이죠. 그래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비타민, 아연을 더한 눈 영양제가 노년층에서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줄 장과 배변, 면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변비, 잦은 설사, 더부룩함 때문에 장이 편안하지 않으면 하루 컨디션이 확 떨어지잖아요. 장이 편안해야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니어 분들도 유산균을 꾸준히 찾는 추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뼈와 근육은 비타민 D, 칼슘, 단백질, 혈관과 뇌는 오메가3, 눈은 루테인, 장은 유산균, 피로와 신경은 B군. 이 다섯 줄이 요즘 시니어 영양제의 기본 지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전부 다 챙기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내 검사 결과와 내 증상에 맞는 것만 두세 개 고르자.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약국이나 광고에서 흔히 보이는 고함량 종합 비타민 이야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버, 시니어라는 이름이 붙은 고함량 종합 비타민들 많이 보이시죠? 활성형 비타민, 비눈과 뼈, 피부 성분까지 이것저것 들어있는 일명 올인원 제품들입니다. 피로, 신경, 눈, 뼈를 한 번에 챙기는 느낌이라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따로 비타민 D, 칼슘, 루테인, 오메가3를 드시고 계신 상태에서 여기에 고함량 종합 비타민까지 추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같은 것들은 몸에 쌓여서 과잉과 축적 위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고르실 때는 내가 이미 따로 먹고 있는 영양제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 종합 비타민 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두 리스트를 놓고 얼마나 겹치는지 한 번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들으시는 말 NAMN이라는 것도 있죠. NMN은 쉽게 말해서 세포 에너지와 관련된 물질이라 세포를 젊게 만들어준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노화, 항노화 영양제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는 아직 부족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공식 원료로 인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 영양제라기보다 연구가 계속되는 신소재에 가깝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이너뷰티라는 말도 들으실 텐데요. 이건 말 그대로 먹는 화장품 느낌입니다. 피부 탄력이나 주름, 수분을 챙겨준다고 하는 콜라겐 파우더나 젤리 같은 것들을 통틀어서 이너뷰티라고 부릅니다. 롱제비티는 오래 사는 것, 그것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너뷰티, 롱제비티, 항노화 패키지를 묶어서 마치 필수 코스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 영양이라기보다는 검사와 식단, 운동이 어느 정도 갖춰진 뒤에 여유가 되면
전문가와 상의하고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옵션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블록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본이 먼저, 화려한 항노화는 나중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영양제를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노년내과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약과 영양제, 보양식을 합쳐서 5종류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시니어는 간과 신장 기능이 예전만큼 좋지 않고 체내에서 약을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져 있고 이미 여러 개의 처방약을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어지러움, 낙상, 기억력 저하, 극심한 피로 같은 전형적인 약 부작용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5개라도 30대의 5개와 70대의 5개는 몸이 버티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당장 써보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원칙 3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개수부터 세어보기입니다. 집에 있는 처방약, 약국에서 산 약, 영양제, 한약, 각종 즙과 환, 농축액까지 한 장에 다 적어보시고요. 그 중에서 하루 기준으로 꾸준히 먹는 것만 다시 세어보십시오. 이때 5종류 이상이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구나 하는 경고등을 한번 켜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혼자 줄이지 말고 리스트를 통째로 보여드리기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 스텐트 이후 약, 혈전을 막는 약을 드시면서 오메가3, 비타민 E, 홍삼, 각종 허브 영양제를 같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 선생님께 이게 제가 먹는 전부입니다 하고 리스트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무엇부터 줄이는 게 좋을까요? 하고 여쭈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 한 번이 앞으로 5년, 10년 건강 위험을 꽤 줄여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 중복되거나 습관처럼 먹는 것부터 정리해 보기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은 하나만 남기고 3달, 6달을 먹어도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도 없고 검사 결과에서도 의미가 없다면 그건 정리 후보 1순위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템들, 비타민 D, 칼슘, 단백질, 오메가3, BCO, 유산균 이 정도 안에서 내 검사 결과와 몸 상태에 맞는 것만 2-3개 골라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숫자 파트의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약과 영양제, 한약, 건강식품까지 합쳐서 5개가 넘어간다면 이제는 더 채우는 것보다 줄이는 것을 고민할 때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큰 덩어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이렇게 다들 영양제를 많이 먹게 됐는지, 육조 시장,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은 시대에 시니어가 큰손이 된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둘째, 시니어가 진짜로 챙기면 좋은 핵심 축은 무엇인지, 뼈와 근육은 비타민 D, 칼슘, 단백질, 혈관과 뇌는 오메가3, 눈은 루테인, 장은 유산균, 피로와 신경은 비군이라는 점, 이 안에서 내 몸에 맞는 것만 2-3개 고르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셋째, 몇 개까지, 어떻게 먹어야 덜 위험한지, 약과 영양제, 한약과 건강식품을 합쳐서 5종류 이상이면 이제는 줄일 것을 찾아봐야 할 때라는 경고선, 그리고 내가 먹는 모든 것을 한 장에 적어서 전문가에게 통째로 보여드리는 방법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사와 식단과 운동이 기본 바닥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영양제라는 점입니다. 영양제가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집에 있는 알약 개수를 한번 세어보게 만드는 작은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들은 실제 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각색한 사연이라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이거 우리 집 이야기인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번 주에 한번 영양제 서랍을 열어보시고 나는 하루에 몇 개나 먹고 있나 숫자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저는 4개입니다. 7개입니다. 이렇게 숫자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부모님 영양제 줄이자고 이야기해봤던 경험, 잘 안됐던 이야기, 반대로 잘 풀렸던 사례도 보내주시면 다음 라이프 드라이빙에서 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사연 두 번째에서 나왔던 것처럼 부모님이 이미 드시고 있는 영양제를 어떻게 부드럽게 줄이자고 말 꺼낼 수 있을지 말걸기 기술 위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함께 달려온 유기사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라이프 드라이빙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